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다음은 동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혹시 일본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취한 대러 제재 조처에 대한 보복으로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 반환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러시아는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테러 제재의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더불어 러시아 남쿠릴 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남쿠릴 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무비자 왕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대해 22일 기자단과 만나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인력관계에 전가하려는 러시아의 대응은 극히 부당하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도 성명을 내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양국 간 국제 약속인 일소 공동선언에서 그 지속을 약속하고 이후 정상 사이에 재반 합의한 것을 기초에 진지하게 임해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 등 러시아와의 현안을 풀기 위해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간 노력이 허사가 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러시아라는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가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일 관계는 아베 전 총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총리 재직 중인 2016년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상을 신설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의 속도를 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 쌓기에도 몰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는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27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블라디미르, 자네와 나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양국 관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평화교섭을 체결하고 쿠릴 섬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본의 구상은 지속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 대응을 꺼리던 일본이 이번에는 러시아 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기존에 밝힌 것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보건,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는데요. 앞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1억 달러를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수출금지 대상에 81개 군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보석류나 사치품 수출 규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신흥재벌과 그 친족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은 러시아와 관련된 개인 25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81개 러시아 단체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물품에 연간 36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이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한편 러일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를 심화하는 것도 있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엿보였는데요. 그는 이달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쿠릴 4개 섬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거이며 불법 점거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쿠릴 4개 섬에 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 이후 13년 만이라서 이목을 끌었죠. 러일 관계가 깨지자 러시아군은 지난 13일 홋카이도와 오후츠크해 등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일본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중단을 강행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 내의 문제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보다도 더 가파른데요.
이미 6년 만에 최저점인 121엔을 통과한 상태이나 시장에서는 125엔대까지 추가적으로 더 낙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급락률만 놓고 봐도 유로, 호주 달러, 신흥국 통화보다도 엔의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수도권에 이어 도호쿠 지역에도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전력 수급 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쿄 등 수도권에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경제산업성은 이날 도호쿠 전력 서비스 지역인 이와테, 후쿠시마현 등 7현에 대해 위기 경보인 전력 수급 핍박 경보를 발령하면서 가정과 기업의 절전을 당부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경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실제 이 경보가 일본에서 발령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력 위기 경보는 최근 강진으로 일부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위가 닥치면서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일본 내 상황 때문인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서 전쟁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으로 이동했으며 그 후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피신 오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내에 있던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대피가 대규모 벌어졌습니다. 그중 칠레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에르난 브란데스 주한 칠레 대사는 서울이 경유지로 적합할 것 같아 칠레 국민들을 한동안 머물도록 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난해 규모 8.8의 강진을 겪었던 칠레인들은 먼 나라에서 또다시 당한 재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일본에서 가깝고 안전한 한국을 자국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2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미국도 주일 미군 가족과 군무원 1천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안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호텔의 외국인 투숙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 다른 나라 대사관들의 투숙 예약 문의가 쏟아지면서 일부 호텔은 일반 여행객을 돌려보낼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혹은 그 이상으로 일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러시아의 군사력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러시아와 대립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일본 내부의 상황도 좋지 않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인데도 일본이 러시아를 대신해 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 구조 속에 현재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복권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안보리 개혁 구상은 지난 1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넣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가 건재할 때는 러시아의 기분을 맞추더니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 열도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상임이사국의 자리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욕심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많은 관계자들은 일본이 국가 순위로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 범죄를 부인해 주변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의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른 채 이웃나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